네, 오시는 동지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오늘 여기, 월화수목금 매일 이렇게 이른 아침 오전 7시 반부터 9시까지, 피켓팅 하시는 이정원 전 JTBC 앵커님, 여기 광진갑 출마하시는, JTBC 앵커님, 예, 응원 드릴 겸 지금 현장 라이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 광진갑에 출마하신다고 네,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거? 정치를 생각한 것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정치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초등학교를 제가 갈 때 항상 제 고향이 전주인데 전주 남부시장을 거쳐 갔어요. 그런데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 1979년입니다. 12월 초순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이랑 비슷한 시기였을 텐데 그때도 굉장히 추웠어요. 오늘처럼 추웠는데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남부시장 쪽으로 들어가는데 남부시장 그 앞에 포장마차보다도 더 작은 박스가 있었어요. 양철판이나 합판 같은 것들을 덧대서 만든 그런 박스였는데 그 박스에서 이제 낮에는 물건을 내놓고 파는 아저씨가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추운 날 그 박스 안에서 잠을 주무시고 제가 학교 갈 때 나와서 꽁꽁 얼어붙은 몸으로 연탄불을 피우고 그 위에다가 찌그러진 냄비를 올려놓고 밥을 해서 드시는 모습을 봤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실까? 얼마나 추울까? 너무 작은 박스였기 때문에 그 안에 무슨 뭐 난방기구나 난로 같은 것들도 드릴 수 없는 상태에서 아마 꽁꽁 얼어 붙을 정도로 그런 밤을 지새고 지금과 같은 아침을 맞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뒤에 제가 또 학교를 끝내고 남부시장을 거쳐서 오는데 그때는 굉장히 더 추웠어요. 한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졌을 것 같아요. 눈도 내렸고 그런데 한 할머니가 하얀 한복을 입으시고 머리에 비녀를 꼽으셨는데 푸성귀 몇 개 채소 앞에다 놓고 손님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도시락을 꺼내서 밥을 드시는데 밥이 꽁꽁 얼어 있었죠. 그 밥을 드시면서 손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저 할머니는 그리고 며칠 전에 봤던 그 아저씨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저는 그래도 뭐 중산층이었으니까 집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고 밥 먹는 거 걱정하지 않았는데 조금 잘 사는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잡아준다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손만 잡아줘도 우리 대한민국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며칠 뒤에 초등학교 그때 이제 월요일 조회 시간이었는데 운동장에 모여서 조회를 하잖아요. 교장 선생님께서 훈화 말씀도 하시고 근데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뒤를 돌아보라고 하시면서 그때 이제 대리석으로 만든 스탠드와 미끄럼틀이 있었거든요. 저 멋진 스탠드와 미끄럼틀을 누가 만들어준 줄 아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너희들의 자랑스러운 정치인 선배가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줬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생각을 했죠. 아하, 훌륭한 정치인이 되면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많은 돈을 가지고 좋은 일에 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훌륭한 정치인이 돼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고 차별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정치에 대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는 뭐 정치가 뭔지는 모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였으니까 1979년에 네. 근데 그때부터 제가 정치에 대한 꿈을 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이름이 정헌이잖아요. 이정헌. 정자가 정치할 정자에. 이름이 처음에 똑같은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정헌이라고 하는 가수는 없고요. 이정현. 이정현이라고 하는 여자 가수가 비슷해요. 있죠. 이정현이라는 여자 가수가 있고
그리고 이정현이라고 하는 정치인도 있어요. 국민의힘에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정헌입니다. 정치할 정자에다 법헌자예요. 헌법할 때 헌자. 그러니까 정치와 법이 제 이름 안에 다 들어있죠. 그래서 제 이름대로 살아간다면 정치와 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인 것 같고 제 운명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정치를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대학을 졸업하고 서강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기자가 됐어요. 정치인이 뭐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정치를 시작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저는 뭔가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자로서 일을 하고 기회가 된다면 제가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무르익고 흘러 넘칠 때가 되고 그때 그 시대가 저를 필요로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으면 정치를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준비하는 기간이 한 28년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28년 했어요. 94년에 광주 MBC에서 기자 생활 시작했고요. JTBC에서 뉴스 앵커하고 일본 도쿄 특파원 했고요. 28년간 기자 생활하면서 28년 중에 20년 동안은 뉴스 앵커도 했어요. 그러니까 뉴스 앵커만 한 건 아니고 기자 생활을 계속하면서 매일 분장하고 뉴스를 생방송으로 진행했죠. 네. 그러면서 28년이 지났고요. 제가 지금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 무르익어서 흘러 넘치는 때는 아니지만 정치는 결코 똑똑하고 잘나는 사람 혼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고 함께 한다면 멋진 정치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해 1월 2022년입니다. 1월 대통령 선거 기간에 더불어민주당의 국가인재로 영입이 돼서 대선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안규령 YTN 전 앵커와 함께 JM투데이라고 매일 저녁 대선 기간에 유튜브 방송도 하면서 그렇게 대선에 최선을 다했죠.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 그리고 미디어 센터장을 했었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대위에.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대선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윤석열은 아니잖아라는 생각을 했었고 우리 이재명 대표님 대통령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게 우리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년 4월 22대 총선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압승을 거둬야 됩니다. 그렇게 압승을 거둬야 2027년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도 우리가 민주 정권을 다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되고요. 승리를 위해서 제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 중곡동을 포함해서 광진 갑 선거구의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더불어민주당이 패할 수도 있는 지역이라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네. 이 광진 갑, 을도 마찬가지고요. 이 광진구는 한강벨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전략지역이고요. 내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공세도 아주 대단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고향이 여기 광진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구청장도 국민의힘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시의원, 구의원들도 한 절반 정도는 뺏겼고요. 그리고 이쪽 광진이 강남에서도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보수화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잘해야 되고요. 국민을 섬기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도 장담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광진 갑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이 준비하고 있어요. 김병민 최고위원이 광진 갑의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봐야 되겠죠.
본선에서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과 맞서서 싸울 사람이 필요합니다. 윤석열의 입으로 통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님의 대변인을 했던 이재명의 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우리 이재명 대표님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민주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내년 4월 본선에서 김병민 최고위원, 윤석열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김병민 최고위원과 맞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이렇게 피켓을 들고 나와요. 아마 1시간 이상 지켜보셨을 텐데 이 피켓은 결코 제가 뭐 선거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저를 홍보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이 피켓에 쓰여 있는 것처럼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그 국정 운영과 또 네, 안녕하세요. 피부에서 내가 보시고 좋아했는데 건강하시고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1인 피켓 시위 자체가.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고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국정 쇄신을 촉구하고 그리고 지금 민생 예산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들을 다 깎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동, 청소년, 노인 돌봄, 보육 예산, 그리고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예산,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복지 예산들을 대거 깎았고, 반면에 검찰, 대통령실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예산, 그리고 보수 관변단체의 예산, 원자력 발전 예산, 뭐 이런 것들은 증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민생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민생은 파탄 났고요. 경제도 빨간불이 켜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계속 해외로만 돌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민생을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지만 어쨌든 대통령으로 있는 상황에서는 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민생을 위해서 더 이상 우리의 국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국정 쇄신을 해주기를 촉구하는 마음으로 피켓을 들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요즘에 서울의 봄 많이 보시잖아요. 저도 어제 봤는데 리더의 역할 그리고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국방부 안에서 또 그때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신군부가 제대로 전략을 세우거나 대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결국에 신군부에 또 우리 대한민국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무도하고 또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그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말 이건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다들 그러시겠습니다만 그 잘못된 일에 함께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노할 일에 분노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또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지킬 수가 있고요. 우리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함께 분노하시고요. 또 함께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분노하는데 그치지 않고 행동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께서 직장에도 나가셔야 되고 또 학교에도 가셔야 되고 생업을 하시다 보면 말하고 싶지만 분노를 표출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이렇게 피켓을 들고 매일 아침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한 분 한 분이 그래 나도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나도 행동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또 피켓도 들고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도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바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노와 행동에 함께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네. 그렇게 하고요. 저는 내년 4월 광진갑에서 최선을 다해서 꼭 승리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치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할 말은 꼭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다르게, 당당하게
광진의 설레는 아침, 그리고 서울과 대한민국의 멋진 미래를 위해서,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요. 이제 뭐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벌써 12월 8일이죠. 네. 올해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코로나19의 그 힘들고 긴 터널과 같았던 3년이 지나고 올해 비로소 희망찬 2023년이 시작됐구나. 정말 이제는 좀 살기 좋은 그런 날들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새해는 이제 더 좋은 날들 만들어야 되죠. 네, 우리 희망을 갖고요. 꿈을 다시 꿀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좀 더 바르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께서 잘 골라서 선택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국회에 나가서 또 어디에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정치인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비판도 받고 또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내고 있는 그 혈세를 정치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쓸지를 결정하고 또 그 정치인들이 국가를 운영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정치인을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골라주시고요. 선택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권 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여기 너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볼 때마다. 그래갖고 저도 이제 앞으로 매주 한 번씩 이정원 전 앵커님 응원 드릴 겸 같이 현장 라이브 좀 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제 12월 12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4개월 동안의 본격적인 2024년 22대 총선 레이스가 시작이 됩니다. 정말 전쟁과 같은 선거가 치러질 거예요. 그런데 선거는 뭐 전쟁이기도 합니다만 우리의 한판 멋진 축제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있는지 해결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말씀해 주셨는데 자주 나오셔서 응원해 주시면 더 힘이 좀 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책을 구입을 했는데 아직 책을 이제 모으시는 분들 위해 갖고 혹시 책 소개 좀 하실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제가 대통령 선거 작년 3월에 끝나고 나서 저도 힘들었죠. 28년 동안 기자 생활하면서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었는데 대선 끝나고 바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업자가 돼버렸어요. 네. 수입도 끊겼고 그리고 대선 패배 그 후유증이 굉장히 컸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시기를 한 3개월 정도 지냈습니다. 절대 고독과 절망의 시간이었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 시간에 저를 일으켜 세운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그 노벨문학상 후보자로 항상 거론이 되고 있는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작가의 책 속에서 이런 글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한 번쯤은 절대 고독과 절망에 빠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비로소 자기 내면에 있는 자신만의 힘을 발견하게 된다. 제가 그 책을 읽었던 순간이 그 절대 고독과 절망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하 그렇구나. 이게 굉장히 힘든 시기이지만 제가 앞으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자양분이 될 수 있고 배우고 성장하는 데 중요한 그런 시간들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다시 일어서서 지난 삶 속에서 저를 일으켜 세웠던 좋은 말과 글, 또 영화, 책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100가지를 선정했어요. 그리고 그 글과 말, 책, 시 뭐 이런 거에 대한 저의 생각들 를 담아서 인문학 에세이를 쓰기 시작했죠. 이게 이제 사람을 살리는 말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28년 동안 기자 생활하면서
신문 기자도 하고 방송 기자도 하고 도쿄 특파원도 하고 앵커도 했는데 제가 하는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방송, 사람을 살리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사람을 살리는 뉴스를 하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하는 방송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다시 힘과 용기를 갖고 살아갈 그런 의지를 불태울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거 하나로도 보람 있고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살리는 방송, 사람을 살리는 신문을 만들려고 했고요.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또 사람을 살리는 말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요.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을 살리는 말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던 그런 말과 글이 실린 책들인데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께서도 힘과 용기, 다시 꿈을 꾸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글들을 제가 썼거든요. 관심 가져주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 피켓팅 끝나고 네. 책 사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9시 넘은 것 같은데,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을 한꺼번에 네. 답변을 다 하셔갖고, 그래요? 예, 네. 진짜. 참. 역시. 그래 그러면 그래요? 아니, 앵커님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자꾸 시간 되실 때 네네. 오셔서 제 선거사무소도 있으니까 선거사무소. 네, 선거사무소 군자역 쪽에 분자역 쪽에.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12월 네. 12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선거사무소를 열 수가 있거든요. 개소식. 네, 개소식도 할 거고요. 네네. 그럼 개소식도 현장 라이브 네, 할게요. 그럼요. 그러면. 오세요. 몇 시? 아직 개소식 날짜랑 시간은 정해지지를 않았고요. 페이스북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개소식. 그럼요. 예, 그럼요. 그 소식. 이렇게 해서 오셔서 방송하시고 예, 예. 함께 이야기하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 사인, 볼펜 잠시만요. 여기, 네, 성함이 정구환이요. 정구 환탈 때 환. 환 예, 환탈 때 환. 정구환.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시고요. 네, 수고하시고요. 네, 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전 38입니다. 38이고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학생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 네, 명함 하나 드릴게요. 예, 예. 저 명함이 없어요. 명함 못 만들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예. 네, 시청자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공하나금 9779 3937. 네네. 네, 이상으로 이정원 전 JTBC 앵커님 피켓팅 응원 현장 라이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정원 전 JTBC 앵커님 응원 현장 라이브 또 다음 주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정원 전 JTBC 앵커님 화이팅입니다.